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옵니다.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법조 담당하는 사회부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, 우리나라 이 네로라는 기업 총수들이 법정에 선다면서요? 네, 먼저 내일은 송경식 CJ그룹 회장이 출석하고요. 네. 화요일인 9일에는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, 박영춘 SK스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 등이 나옵니다. 또 어떤 회장들이 나옵니까? 네,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함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,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석에 앉습니다. 또 함께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. 그리고 15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. 뭐 굵직한 기업들은 대부분 언급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줄줄이 부르는 거예요? 네, 이들 기업들은 모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설립할 때 돈을 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.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이틀에 걸쳐 이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했고요. 네. 또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기업들이 모두 774억 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774억.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또 부르는 거예요? 네,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.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열린 청문회에도 기업 총수들이 대거 불려 나왔는데요.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.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네요? 네, 맞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냈다는 건데요. 예.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이런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나저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작년 3월에 시작돼서 벌써 뭐 1년 다 돼가요. 언제쯤 이게 끝나는 건지. 최순실 씨나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? 네.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들 재판은 이제 결심 공판까지 하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네.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탄압을 거론하면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. 재판이 벌써 100차례 넘게 열렸고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재판이 막바지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결심 공판 일정은 잡혔습니까? 네,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요. 현재 재판 일정이 오는 15일까지만 잡혀 있습니다. 네. 결심 공판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재판 일정이 마무리되고 그로부터 한 3, 4주 정도 뒤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네. 어제 뉴스 추적 시간에도 다루긴 했는데요.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에 관련해서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, 지금? 네, 같은 뇌물 관련 혐의이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이 최순실 씨와의 공모 행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용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까? 아니요, 재판부는 다릅니다. 지금까지는 형사 22부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했는데요.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상납한 남재준,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형사 32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. 그래서 국선 변호인들한테 맡기지 않고 유영아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 같군요. 네,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국정농단 재판은 거부하면서도 공소사실이 자신에 직접 맞닿아 있는 특활비 재판은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네,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나 싶더니 특활비 재판으로 또 한동안 날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 같군요. 자,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.